네, 안녕하세요. 국바세 대표 신인규 변호사입니다. 네, 국바세가 뭡니까? 국민의힘을 바로 세우는 분들의 모임인데요. 네. 예, 지금 정당의 민주주의가 지금 많이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모인 분들의 모임입니다. 국바세를 거기에 모인 분들이 가처분 신청 내신 거죠? 당원들이 1,558분이 냈고요. 네. 제가 소송 대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인규 변호사가 가처분의 초안을 잡았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법원에서 신인규 변호사가 낸 그 생각을 그대로 받아준 겁니까? 저는 이제 아이디어 차원에서 몇 가지를 냈을 뿐인데 네. 그래도 재판장님께서 상세하게 결정문을 쓰셨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한 두세 가지 정도는 반영은 됐더라고요. 그래서 자, 어떤 부분이 핵심입니까? 그 정당의 자율권을 깨는 부분, 그러니까 예. 결국은 정당의 자율권 가지고 처음에 반대 예. 측에서 논리를 많이 구성했는데 제가 주장했던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이라는 것이 명문 규정이 있습니다. 8조 제2항에 정당의 목적과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이 저는 자율권보다 더 위에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규제가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쓰여져 있었고 네. 또 하나는 상임정국위원회를 이제 많이들 들으셔서 아실 텐데 상임정국위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처럼 만능 치트키로 설명을 했었어요. 근데 네. 저는 상임정국위원회가 가지는 권한의 내재적 한계 이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게 또 판결문에 잘 반영이 됐더라고요. 자, 주호영 비대위원장 판사 출신입니다. 이분 신중하기로 유명하신 분인데 판결이 아니죠. 가처분이 나오자마자 가처분은 결정이라고 부릅니다. 결정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결정이 나오자마자 헌법 정신을 훼손한 판결이다.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글쎄요. 헌법과 정당법과 당헌에 위반돼서 비대위원장 의결은 무효라고 결정문에 써 있거든요. 네. 명확하게 써 있습니다. 근데 사법부가 헌법 101조와 103조에 의해서 법관이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독립돼서 심판한다고 돼 있거든요. 근데 그런 판단에 대해서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과거에 판사를 지내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평가를 절하하시는 것은 매우 저는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는 추석 전까지 새로운 비대위 출범한다. 그리고 당원 당규 개정해서 개정한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는다. 이렇게 결정했어요. 우선은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금 직무대행만 몇 가지를 하는지 아마 본인도 헷갈리실 겁니다. 하도 네. 직무대행이 많이 나와가지고 보는 사람들도 많이 헷갈리는데요. 제가 쉽게 설명하면요. 가처분 결정은 이런 겁니다. 사람을 누가 몽둥이를 가지고 때립니다. 그럼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법원에서 사람 그렇게 몽둥이로 때리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더니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가서 칼을 갖고 와서 사람을 이제 찔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유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몽둥이로 사람을 때리지 말라고 했더니 그래 때리니까 시끄러웠지 않겠습니까? 네. 가서 이제 흉기 갖고 사람을 찔러서 이제 더 이상 소리 안 나게 하겠다라는 것이 지금 나오는 당원 당규를 바꿔서 사법부의 결정을 우회해서 자신들이 뜻을 관철시키겠다. 예.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참 너무 무섭습니다. 비유도 무서운데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법을 안 지키고 있습니까? 법을 존중하지 않습니까? 지금 법을 안 지키는 게 아니라 헌법을 무시하고 있죠. 국민의힘에서 헌법을 안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변호사님이 계신 국민의힘에서 저는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이것이 국민들께서 바라보실 때 또 정치적 평가도 받을 텐데요. 저는 매우 심각하게 국민들께서 이 부분은 받아들이고 계실 것이다. 왜냐하면 헌법을 안 지킨다는 것은 대한민국 공동체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네. 저는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신인규 변호사님은 국민의힘 전 상군 비대변인이시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활동하고 계신 거죠? 저 국민의힘 책임 당원입니다. 그렇습니다. 민주당 아니시죠? 저 열정열차를 제가 만들어서 대선 내내 가장 열심히 뛰었습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아무튼 국민의힘이 지금 헌법 가치를 지금 존중하지 않는다. 근데 이렇게 보셔야 돼요. 국민의힘도 당이라는 것이 여러 구성원들이 있기 때문에 헌법 가치를 무시하는 세력이 일부 있고요. 네. 또 이거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를 저같이 내는 사람도 다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지휘부, 수뇌부는 지금 헌법을 안 지키고 있다니까요. 그렇습니까? 예. 자,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이거 문제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으로 있는 것조차도 이거 안 된다.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저는 사실 이게 시급한 일이기 때문에 가처분은 빨리 제기를 해야 돼서 저는 시의적절했다고 보고요. 문제의 핵심은 이겁니다. 법원에서 비대위원장이 무효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했어요. 그러니까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금 권한이 없습니다. 예. 근데 권한이 없는 직책이라고 할 수 있는 무효인 비대위원장 자리를 지금 직무대행하겠다 그러거든요. 네. 근데 무효인데 어떻게 직무대행을 합니까? 이게 하나의 문제고요. 그리고 우리 당원 당규 보면은 어디를 눈 씻고 찾아봐도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대행이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비대위원장은
법원에서 가처분 결정으로 비대위원장은 무효다. 효력 정지를 했지만 비대위원들은 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그거죠. 원내대표가 나는 직무대행만 사퇴하고 원내대표는 할 거야라는 불가능한 얘기를 하는 것처럼 지금도 비대위원장은 무효지만 비대위원은 유효야라고 주장하신다면은 법원이 비상 상황이 아니라서 비대위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네. 헌법 위반이라고 얘기했는데 본인들은 그것이 비상 상황이라고 우기고 있는 것이고 비상 상황이 아니라서 비상대책위원장이 지금 효력이 정지된 상황에서 그 밑에 있는 심지어 주호영 무효인 비대위원장이 임명한 비대위원들이 자신들은 행동을 하겠다? 그럼 그분들은 도대체 어떤 비상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왜 국민의힘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죠, 지금? 아무래도 잘못을 시인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용기가 매우 부족하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렇습니까? 계속해서 지금 국민의힘 지금 지도부하고 이준석 전 대표, 윤핵관과 전 대표 간에 이런 그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데 마무리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이제 뭐 조만간 마무리될 겁니다. 어떻게요? 이제 사법부에서 결정을 내렸고 이 사법부의 결정까지도 지금 우회해서 자신들의 목표를 이루겠다는 것이거든요. 이거 반헌법적이기 때문에 역사에 남겨야 되는 것이고 법원에서 저는 현명한 판단으로 제동을 걸어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법원에서 가처분 결정을 내렸는데 그 헌법 무시라고 또 그렇게 가면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일단은 현재 지금 비대위원들에 대해서는 효력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는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무효인 것을 확인한 판결을 근거로 해서 비대위원들까지는 가처분을 걸면은 원상복구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원상복구가 된다는 뜻은 원내대표를 새로 뽑고 그분이 직무대행을 당원에 따라 맡으면서 이 지도부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 원칙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원칙대로요? 원칙을 지켜야죠. 원칙을 안 지켜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 원상복구를 하고 원칙을 되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또 의총에서 결의문 냈어요.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의 언행에 대해서 강력 규탄한다. 추가 징계하는 당 윤리 조속한 처리 촉구한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뭐 저는 의총 만능주의를 저는 좀 경계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의총의 권한에 당 지도부를 흔들 수 있는 권한 1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헌을 좀 찾아서 읽어보시기를 권하고 싶고요. 발언 가지고서 지금 계속 규제를 말하고 있는데요. 그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정당은 발언을 가지고서 규제하기 시작하면 민주주의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항의는 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말하느냐, 네. 왜 태도가 그러느냐라고 나무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표현을 가지고 규제한다고 하면은 공평한 기준이 적용이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 말고도 우리 당에서 문제되는 발언들을 하신 분들 많거든요. 전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그럼 규제를 할 것이냐. 저는 상당히 민주주의 정신과 매우 먼 행동이다. 저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출근길에 중지를 모은 결론 존중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변호사님? 저는 정당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묻고 있고요. 정당의 주인이 국회의원이라고 보는 인식하에서는 민주주의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인데 그렇다면 의원총회에 권위를 부여해서 조용히 덮고 넘어가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정당의 주인이 당원이라고 본다면은 이 결정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헌법 1조에서도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거든요. 당권도 당원들한테 있는 겁니다. 그 원칙대로 돌아가면은 이것이 총의가 모아졌기 때문에 그냥 덮고 넘어갈 수 있다.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정당 민주주의라고 하는 법원의 결정의 취지이기도 합니다. 6466님께서 솔직히 이제는 누가 잘못한 건지 잘한 건지도 모르겠고요. 보고 있으면 눈살만 찌푸려져요. 7970님 명절 앞둔 서민들 먹고 살기 힘든데 여야 권력 다툼에 정신없네요. 특별히 정부 여당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지금 정부 국민의힘의 다툼 이 그 내홍에 민생은 아예 빠져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저는 이런 시청자분들의 말씀에 저는 참 송구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고요. 이게 사실 먹고 사는 문제 저도 시급하다는 거 누구보다 압니다만은 과거 독재 정권도 경제는 잘했기 때문에 정치는 독재를 해도 우리가 넘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전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생이 급하다고 해서 이 정당 민주주의가 말살되는 거의 정당 독재 수준인데 네. 이것을 이것을 허용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정치적 자유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들은 저는 영원히 말살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초장해야 된다고 봅니다. 1750님 누굽니까? 국민의힘이 이런 분이 있었나요?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이었습니다. 지금은 전이 됐죠. 네, 전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어떻게 정리해야 됩니까? 저는 모든 것이 세상 일이라는 것이 사필귀정이라고 보고요. 결자 해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고 거기에 따른 책임을 지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고집을 부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 여론이 그걸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금. 지금 일단은 비대위는 해산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저 예. 무효인 비대위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과거 최고위원회가 작동할 수 있도록 보궐선거를 통해서 최고위원을 세워야 되고요. 그 지도부가 이 당을 관리하는 것이 현재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입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는 앞으로 어떻게 한답니까? 뭐 이준석 대표는 언론 인터뷰를 이제 줄이고 아무래도 지역에서 지금 뭐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듣고 있는데 어쨌든 법원을 통해서 지금은 사실관계가 바로잡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는 태도로서 저는 지금처럼 하는 것이 저는 좋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은 화해할 수 있을까요? 뭐 그건 두 분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그건 제가 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네. 사실 원칙이 무너진 상황 속에서는 그런 네. 화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보다는 원칙을 바로 세우면 그런 화해와 같은 것들은 좀 감정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전 알아서 따라올 것이다. 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 지금 국민의힘은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어서 참 문제인데 민주당은 민주주의가 아예 사라졌죠. 그러니까 거의 뭐 1인 지배 체제가 이제 완성이 되는 것 같은데 1인 지배라니요. 저는 이재명 후보의 대표가 된 거에 대해서 전 책임 정치 실정이라고 저는 비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부분에서요? 대선에서 패배했고 지선에서 패배한 사람이 정치적 책임과 반성과 성찰에 대한 거 전혀 없이 또 당대표가 나와서 77.77을 받는다는 것이 저 같은 평범한 시민의 눈에서는 굉장히 의아하게 보이고 과연 저 당에서 쓴소리를 할 수 있을까? 용기를 낼 수 있을까? 저는 의구심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아니 민주당원들이 원한다지 않습니까? 민주당원들은 이재명 체제가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 목소리라는 것이요. 우리 네. 국민의힘처럼 다양한 목소리가 있는 것이 민주주의고요. 네. 그런 다양한 의견의 경쟁을 통해서 저는 좀 더 좋은 대안을 도출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한 명에게 권력이 쏠리면요. 모든 권력이 집중되면은 망가지는 겁니다. 저는 민주당이 180석을 가지고 국회를 망가뜨렸던 과거 사례를 봐도 힘의 집중이 꼭 좋은 것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갈등은 민주적인 건가요? 지금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당원들이 고군분투하고 있거든요. 아까 변호사님 뭐 헌법 가치 훼손이다, 헌법 위반이다 이렇게 무시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갑자기 이렇게 민주주의를 지킨다고 하시면 어떡해요? 저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 위해서 지금 네. 잠도 못 자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속보입니다. 검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재형 의원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자세히 나중에 저희가 시간을 갖고 이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국민들한테 좀 돌아와야 될 텐데 지금은 조금 동떨어져 있습니다. 많이 동떨어져 있는데요. 네. 제가 국민의힘 당원으로서 네. 국민의힘 한번 잘 똑바로 바로 세워보겠습니다. 그렇겠습니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